드라마 품이 있는 하녀들 제2장 왕의 죽음과 마녀 사냥. 부재 상복 입을 자격도 없는 년. 축제는 끝났습니다. 화려했던 폭죽이 사라진 밤하늘엔 짙은 먹구름만이 가득했죠. 왕의 장에 충격적인 혼인 발표가 있었던 그날 밤. 어머니라는 호칭이 채 익숙해지기도 전에 왕국의 주인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콰르릉. 천둥 소리와 거센 빗소리가 납니다. 새벽 3시. 양평 대저택을 깨운 건 닭 울음소리가 아닌 왕기태의 비명이었습니다. 왕회장의 침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하얀 시트 위엔 식어버린 왕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평소 심장지병이 있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갈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이하죠.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식들의 눈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대신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찾은 듯한 살기만이 번뜩였으니까요. 그들의 눈이 향한 곳은 침대 맡에 서 있던 단 한 사람, 김영숙이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내가 죽였지. 유산 가로채려고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 했어? 당장 경찰 불러. 기태의 목소리는 슬픔보다는 환희에 가까웠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에 터져 나온 분노.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죽음조차 그들의 시나리오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회장의 감지 않은 눈을 조용히 쓸어내려줄 뿐이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 구두 발소리들이 저택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신고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경찰차 3대가 저택 마당을 점령했습니다. 마치 근처에서 대기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들어온 형사는 현장을 보존하기는커녕 대놓고 기태와 눈짓을 주고받습니다. 이미 짜인 각본 그리고 영숙은 그 무대 위에 홀로 선 피고인이었습니다. 형사님, 저 여자 짐부터 뒤져요. 분명 뭔가 숨겼을 겁니다. 폐물을 훔쳤든 약을 바꿔치기 했든 증거가 나올 거라고요. 기태가 영숙이 챙겨둔 낡은 여행 가방을 가로채 바닥에 거칠게 쏟아붓습니다. 낡은 속옷과 간병복 닳고 다른 세면도구들이 초라하게 뒹굽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이질적인 광채가 쏟아져 나옵니다. 알굵은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왕회장의 인감도장. 차르륵 보석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순간 저택 안의 고용인들마저 숨을 죽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절도 그리고 살인의 동기. 기태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치고 지나갑니다. 하, 이것 봐. 내가 뭘 했어? 꽃뱀 주제에 감히 안방마님 행세를 하려 들어?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한모 챙겨서 도망가려던 거 딱 걸렸네. 이래도 내가 범인이 아니야? 형사들이 거칠게 영숙의 팔을 꺾어 제압합니다. 억센 소나기 힘에 영숙의 가녀린 어깨가 비틀립니다. 하지만 영숙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기태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 흔들림 없는 눈빛이 기태는 몹시 거슬립니다. 도둑년 주제에 살인자 주제에 감히 저런 품이 있는 눈을 하다니. 뭐야? 그 눈깔 안 깔아? 야, 뭐해? 이 살인마년 당장 끌어내.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리라고. 천둥소리. 빗소리가 더욱 거세집니다. 기태는 영숙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까지 질질 끌고 갑니다. 10년을 일한 집. 매일 쓸고 닦았던 그 복도 위로 영숙의 맨발이 처참하게 끌려갑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새벽 비가 들이닥칩니다. 기태는 짐승을 내다 버리듯 영숙을 빗물 웅덩이 속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철퍼덕. 진흙탕에 넘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차가운 빗물이 영숙의 온몸을 적십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발은 날카로운 자갈에 긁혀 피가 배어 나옵니다. 저택 안 따뜻한 조명 아래 선 자식들이 벌레 보듯 그녀를 내려다봅니다. 그들 뒤로 보이는 왕회장의 영정 사진만이 씁쓸하게 웃고 있습니다. 어머니! 웃기고 자빠졌네. 상복 입을 자격도 없는 년. 간방 가서 콩밥이나 처먹어라.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그땐 진짜 죽여버릴 거니까. 쾅. 육중한 철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납니다. 거대한 철문이 닫힙니다. 왕국은 다시 그들만의 견고한 성이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쏟아지는 폭우 속에 남겨진 영숙. 그녀는 진흙 범벅이 된 손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깁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덜덜 떨리는 어깨. 하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도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끓어오르는 분노 그리고 지독한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영숙은 닫힌 철문을 향해, 아니 그 안에 있는 탐욕스런 자식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깊게 새겨 넣습니다. 오늘의 이 치욕을 뼛속 깊이 기억하겠노라고. 그래, 맘껏 웃어둬. 상복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입게 될 테니까. 어둠 속에서 영숙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사라집니다. 왕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왕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품이 있는 하녀들 제3화 진짜 유언장과 드러난 발톱 많은 기대 바랍니다.